600년 동안 전통을 지켜온 명문 종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정성과 자부심으로 일궈온 세월. 그 속에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종부의 숨겨진 희생과 세월의 노고가 담겨 있다. 40년 종부의 길을 걸어온 대단한 여인들. 대한민국의 전통을 지켜가는 종갓집 종부 총출동. 그러나 남편이 집안일 좀 도와주고 그녀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이 다 변해도 너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예. 기재사가 13번이고 13번? 설, 추석, 그다음 묘사까지. 아니 그걸 숨기고. 예. 사흘 저녁이가 자원하니까 군대 간다. 종부로 태어나고 싶다. 하나, 둘, 셋. 한 분 계세요. 예. 두 분. 왜 저기 아니야? 간이 커졌죠. 간이 예, 간이 많이 커졌지. 그동안 숨겨왔던 종부들의 거침없는 입담. 지금 공개됩니다. 네. 1년이면 제사만 한 15번. 철마다 장 담궈야지, 술 담궈야지. 네. 요즘 이런 분들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여의만만은요 이렇게 고유한 또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종부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종부님들이 한복을 딱 입고 이렇게 네. 계시니까 네. 한 폭의 그냥 병풍 네. 아니면 그림 같아요. 동양화 같은. 예, 품격이 넘치네요. 예. 네, 오늘 저는 뭐 설날 특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네. 표정들이 다들 긴장하셔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계세요, 지금. 많이 긴장되세요? 네. 네. 어디서 오셨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 어머님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전라도 장성서 왔고요. 네. 보시다시피 행주기 씨고 행주기 씨. 예. 행주기 씨. 행주기 씨. 장성의 기노사 선생님, 성함은 기정진 선생님, 네. 서원이 장성과 계시고, 기정진 선생님요. 예. 네. 유명한 선비시잖아요. 예, 그리고 종가가 장성에 있어요. 네, 아, 네. 예. 그래서 행주기 씨 6대 종부시고요. 예. 오늘 예. 전남 장성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옆에 우리 네. 위성김 씨. 예, 성주에서 온 문절공 21대 종부 사후당 종가입니다. 사후당은 아들을 사형제 두셨고 예. 그다음에 후학들이 많아서 필묵연지 이렇게 해서 사자를 넣어서 사후당이라는 호를 지으셨습니다. 품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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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이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고 유명석 종부님. 네, 저는 경북 안동에서 온 온계종가 300당 종부입니다. 300당이요? 네. 300당 뜻이 좀 뭐죠? 예, 저희는 온계 할멈 손자 되시는 분의 호를 따서 300당입니다. 이렇게 호를 따서 네. 예, 안동에서 오셨고요. 예. 예, 우리 그리고 김호진 종부님. 네, 저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일량리에 가람종가 12대 손 저기 잘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안주인 김호진입니다. 어려워서 그게 오니까 잘 예. 기억이 안 나시기도 네.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뒤쪽 예, 뒤쪽에 좀 이정숙 가보겠습니다. 종부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하회마을 양진당에서 온 이밤 풍산유시 이밤 17대 종부 이정숙입니다. 네. 네, 네. 우리 그러면 이정숙 종부님은 오늘 어디서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안동에서 안동에서. 왔습니다. 안동에서. 예. 그리고요. 김명환님. 예, 경북 안동에서 온 전주유씨 정재종택 11대 예, 김명한입니다. 예, 조동임 종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예천 춘우제 종택 13대 조동임입니다. 네. 예. 13대 종부시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종부님들이시니까 네. 또 신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없고 아유,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의 갖춰야 되고 네. 또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근엄하고 그럼요. 이렇게 품격 있게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예, 평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한복을 오늘 곱게 입고 전 직접 입고 오신 거죠, 본인 옷을. 네. 네.
평소에도 한복 입고 생활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자태가. 정부는 면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복부터 입습니다. 아. 우리 문화의 의식주니까 네. 의복부터 입고 예. 집은 한옥에 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식사도 신토부리 조상이 잡수시던 음식을 먹고 예. 어머님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많이 혼나겠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고 좋습니다. 오면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제사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아니어도 그냥 일상생활 중에도 일단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한복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눈 뜨면 입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에서 홈웨어 입고 있다가 네. 한 10시쯤 되면은 예. 사람들이 오니까 준비된 정부로 입죠. 류명석 종부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복 매일 입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사실 귀찮고 힘들죠. 근데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냥 편리한 정말 홈웨어 입고 이게 좋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복 입을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는 많잖아요. 네, 네. 많으니까 굉장히 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편안해졌어요. 한복이 되려 우리 옷이 더 편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네. 정말로 종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신 종부가 되신 지 어느 정도나 세월이 몇 지났는가를 년이나.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우리 그 박정자 종부님께서. 제가 21살에 결혼했으니까 네. 지금 73, 40년생이거든요. 73이라고요? 예. 그럼 42년? 52년. 52년이에요? 42년이죠. 40년생. 이야. 아니 21살에 52년을 했지. 지금 52년을요? 52, 예. 73이 되셨으니까 예. 52년. 이야. 종부로 52년. 예. 이 종부들은 원래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안 늙으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자, 우리 네. 유정숙 종부님은 몇 종부님께서는 년 네, 43년 됐습니다. 43년. 네. 43년. 예. 우리 옆에 계신 유명석 종부님께서는 예, 저는 77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35년 35년. 와. 네. 네. 그리고 김호진 종부님. 저는 72년도 결혼해서 지금 41년 됐습니다. 아이고 쟁쟁하시다. 뭐 40년은 예. 그냥 기본이신 거예요. 위에 저 조동임 종부님은 몇 년 됐어요? 저는 74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39년입니다. 39년. 그리고 김영환 종부님 예, 저는 37년 됐습니다. 37년이요. 37년. 네. 유정숙 종부님. 저는 35년 됐습니다. 35년. 네, 네.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합치니까 280년이요. 280년 7분 종부님. 네, 네, 예, 네. 인생의 3분의 2를 종부로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종갓집에 사실 시집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하고 망설여지고 어떻게 종갓집 시집갈 생각하셨어요? 저 외가가 네. 안동읍시 보백당이에요. 묵계에 있는. 예, 그래서 저희 외숙부 되신 분하고 저희 시조부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분이세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참 인연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보고 예. 내가 커서 너 신랑 가면 내가 구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인연이 닿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결혼하게 됐습니다.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예. 어떻게? 예, 한 4개월. 4개월? 저는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정식으로 그렇게 손을 보는 자리에서 그 뒤부터 하루도 안 만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좀 잘 된다 생각해서 저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뒷줄에 계시는 이정숙 종부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네, 종갓집으로 가는 거에 좀 두렵거나 뭐 걱정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으셨어요? 두렵거나 걱정되는 건 없었는데 네. 네. 별로 보고 저는 마음에 탐탁지를 않았어요. 남자가? 예, 예. 안 맞아요. 지금 결혼하신 예, 예. 어르신이. 예, 예. 아, 예. 근데 사랑어른하고 네. 두 사돈분이 네. 너무나 교분이 좋으셨어요. 또 서로 너무 두 집안을 너무나 잘 알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이기지를 못해서 시집을 왔습니다. 아니,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아니어도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어도. 없어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요. 예. 제가 시집을 왔으니까 최선은 다합니다. 이게 아니 지금은 남편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아이, 저는 안 그런데요,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양진당으로는 시집은 갑니다. 그러나 남편은 안 맞습니다. 좀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집이 보물 306호로 예. 등록돼 그 있습니다. 맞죠. 여기 오늘 종부님들 이정숙 종부님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네. 박정자 종부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시집 가니까 네. 우리 바깥들은 네. 군대 가려고 영장 네. 나왔는데 그것을 숨기고 장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그걸 숨기고요. 예. 그래갖고 야. 결혼을 해서 가니까 예. 사흘 저녁이가 자고 나니까 군대 간다. 아 너무하셨다 진짜. 그래요. 야, 그래갖고 군대 가셔갖고 예, 네. 그 독수무방하신 우리 거네 그냥. 독자거든. 네. 독자라 독자시고. 바로 그때 뭐 의과사 제대한다고 어쩐다고 하더니 네. 서를 3번 세고 꽉 제대했어요. 채우고 오셨네요. 예. 3년 다 3년. 채우고 4년 오셨구나. 만에 제대했죠. 야. 그런데 그 박정자 종부님 아이는 그러면 결혼하고 언제 낳았어요? 제대하고 나서 얘기 아니, 났지. 누가 있어야 애를 낳죠. 아니 우리 어떻게 낳냐고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저희 결혼했는데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네. 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형이 생기고 그랬다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지도 생기더라고. 못하시고. 예. 그래갖고 전방에 뭐 강원도가 계셨다는데 예, 네, 강원도. 네, 네.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세요. 제사는 많고 예. 다 뭐 우리 대소가 저 새댁들은 애기 젖준다고 다 방에 가서 쉬고 근데 예. 나는 네, 애기도 네, 없고 네, 네. 남편도 없고 아, 다 그러니까요. 없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부엌에서 맨 밥만 했지. 아, 근데 사실은 뭐 아주 실행일이 굉장히 힘들어도 예. 정말 든든한 남편이 있고 또 그러죠. 아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견뎌 나가는 힘이 되는데 남편 군대가 그냥 쉴 하루 만에 새도 없어. 군대 가고 예. 뭐 쉴 새도 없어. 애기가 젖주는 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애기 젖주네 어쩌네 방에 들어간뒤 나는 들어가들 못 오겠더라고. 예. 그게 그러니까요. 제일로 서럽대. 그렇죠. 진짜. 어머님도 그러니까요. 애기 좀 젖주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렇죠. 왜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매달리면 좀 걔가 쉴 수 효자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쉬지. 예. 근데 애기 또 놈들은 애기 셋날 때까지 제대를 안 하셔. 아니, 연년생으로 나면 셋도 난다니까. 그러니까요. 4년 만에 맞죠. 제대 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가서도 너무 그 며느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신경 네.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어때요? 예. 어떻습니까? 그때 시절에는 가문의 결혼이었었어요. 네. 누가 어떻게 뭐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었고 가문의 결혼으로서 네. 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명처럼 네. 정말 평생의 일정표를 타고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부로 왔으니까 네. 현실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왔죠. 그 말이 진짜 멋있네요. 평생의 일정표를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종부는 나의 운명. 김영환 종부님은 결혼하실 때 아무 뭐 말씀 없이 그냥 내 남편이 마음에 듭니다 하고 그냥 하셨어요. 어떠세요? 예. 네, 저도 남편 본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손을 한번 보고 네. 또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또 보세요. 그래서 손을 한번 보면 되지 2번을 뭐 하러 보냐고. 네. 근데 진정해서 결코 이제 저를 몰고 나간 거죠. 몰고. 네, 몰고 나가서 식사를 뭐 양쪽 집이 다 모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뭣도 모르고 식사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뭔 계약을 하세요? 또? 옛날에 원래 진짜로 본인 의사 상관없이 했잖아요. 그 강성 편지랑 허움 편지가 이제 주고받고 그게 뭐 물론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제 뭐예요? 그 청혼하고 이제 허락하고 상견례. 아니 이제 그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밀려서 갔죠. 왜 이렇게 밀리셨어요? 아니, 그럼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 막 의사하고 밀려서. 상관없이 네. 어른들 의사로 결정하고 옛날에 다 저는 그랬어요. 그냥 예전에 옛날에 굉장히 다 그랬지. 고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고 고우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죠.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 우리 돼요. 엄마도요. 네. 우리 저기 그 할아버지랑 저기 술 한잔 하시다가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할아버지랑 술 먹다가 그냥 그래 딸 있으니까 가져가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진짜로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얼굴은 다 보고 가셨죠? 남편감 얼굴을. 그렇죠. 얼굴은 다 봤는데 보셨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모르고 갔어요. 예. 한참 있다가 예. 학교를 어디 나왔다고는 했는데 뭘 전공했냐고. 네. 네. 예, 그랬더니 그렇게 남남처럼 살았어요. 남남처럼. 거의 참 이상. 밤에 둘이 계실 때 물어보지. 그렇지. 두 분이 계실 때. 아, 종부들은 근데 그 이제 집에 가면 그 이제 그 남편이라고 해도 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그 친정에를 좀 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있고. 네모 하늘만 쳐다보고 네. 그렇게 처음에 적응할 때는 그랬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가시집 가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보고 싶었죠. 네. 그렇게 뭐 입술 부르트고 뭐 그때 오니까 뭐 고지기 하인들 입고 이래도 네. 그냥 정신을 막 신경을 쓰니까 입술 부르트고 정말 뭐 달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네. 네. 그랬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네. 네. 해가 떴는데 깨우면 일어나고 아. 이런 것도 정말 있었고 예. 뭐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사실 종부님들이라고 하지만 시어른들께 네. 많이 혼드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날 우리는 6대 봉사입니다. 지금 이게 4대 봉사하고 예. 두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럼 네. 6상을 차립니다. 여섯 네, 상이요. 예, 6상이라. 그 부처님은 자자손손 지낸 제사입니다. 예. 부자분이 불천이에요. 그 이밤 선조 이제 예. 겸암 서예대감 아버님 예. 네. 불천이고 또 겸암은 서예대감 형님이 불천이고 저 잠깐 네, 네, 적을게요. 잠깐만요. 지금 그 6상을 차립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석 손아래 동서가 네. 떡국을 이제 고명을 썰고 있었어요. 고명. 고명을 썰면서 형님 우리는 맨날 이래 마름모 마름모 떡국 모양이지 않습니까? 아, 모양. 예, 마름모 지단을 썰었는데 형님 채 좀 썰고 싶은데 채 좀 썰시더 가더라고요. 채를 손아래 썰어라. 동서가 썰면서 네. 그리고 뭐 허락을 했어요. 네. 워낙 소원을 하니까 그러게 했더니만은 썰어놨어요. 예. 우리 어머님이 보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예요. 이게 뭐냐고. 왜냐하면 떡국은 모양이 둥그니까 마름모를 썰고요. 예. 국수는 채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채를 썰어 고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하고 같이 고명 꾸미를 다 얹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혼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걸로. 예. 김영환 종부님은 시어른께 혼난 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혼난 거보다가 우리 친정에서는 식초를 별로 쓰지를 않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동생들이 저보고 시집을 갈 때 이 사람은 다른 집은 식초를 쓰고 하니까 나물 반찬에 식초를 이렇게 알아서 잘 쓰라고 이렇게 네.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물에는 무조건 식초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숙채고 생채고 싹 다 식초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 넣으셨어요. 네, 새콤하게. 콩나물도 넣고 예, 그래서. 알겠네요. 네. 이렇게 딱 드시더니만은 표정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 있어요. 혼나겠구나. 그래 이제 아이고 그래 네가 잘하려고 이래 했구나. 예. 그래 익은 나물은 식초를 안 넣는데 앞으로는 생나물에만 넣지 익은 나물에 넣지 말고 네. 그래 해라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익은 나물에도 넣으니까 맛이 괜찮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또 융통성이 있으시다. 네. 아니 근데 이러시지만 뭐 실수도 하시고 뭐 여러 우여곡절 있지만 그래도 종부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 굉장하실 내가 것 몇 대 종부 이런 거. 그때는 젊었을 때는 자부심도 없고 고생스럽다 그러기만 했지. 근데 이제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까 네. 참 내가 자부심이 생기지. 네, 잘 네. 살았구나. 예. 뒤돌아보면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우리 유정숙 종부님도 딱 자부심 같은 거 내 종부다 이런 네, 뿌듯함. 처음에 결혼해서는 모르고 몰라. 애들 키우고 사느라고 뭐 정신없이 사느라고 뭐 자존감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네. 뭐 이 존재감이 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네. 다시 태어나도 종부로 가는 건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종갓집은요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갓집은 어떻게 대들게 내려오는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럼요. 박정자 종부님 어떤 음식 있나요? 우리는 그 부근에 네. 강에서 항상 옛날에 네. 붕어를 잡아서 가져와요. 서원 제사 때만. 예. 붕어찜을 네. 옛날부터 해서 자신 있게 하지 내가. 네. 붕어찜. 네. 비린내 안 나게. 예. 청국장. 청국장도 예. 옛날부터 시집 오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에 뭐 청국장을 화로불에다 안 아유, 얹으면 그래, 맞아. 혼나. 네. 예? 그래서 청국장을 예. 꼭 끓이면 솥에다 끓여갖고 뚝배기에 담아서 예. 노도 하루에다가 이렇게 불젓가락 있죠. 네. 젓가락 얹어놓고 그래서 저 토기 그릇을 얹어서 이제 막 끓어요. 끓으면 그때 참기름 한 방울 치고 생김치 좀 넣고 해서 파랗게 해가지고 상에 올려. 그것만 있으면 어른들이 좋아하겠어요.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청국장. 고산서원에 오시면 예. 붕어찜에다 청국장을 잡수실 수 있어요. 고산서원에. 근데 붕어찜하고 청국장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궁합이 맞나요?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고산서원에 제사를 지내러 가면 붕어찜에다 청국장을 볶을 수 있다.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예. 유정숙 종부님은 예, 내려오시면. 우리 시어른께서는 성산배시 등암 선생이 이제 종려로서 크셔가지고 음식 손들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 연근조림, 그다음에 우엉조림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명태보 프림, 물고기 조림, 주로 조리셨네요. 육회, 예, 그런 거를 다 잘하셔가지고 네. 숫자를 다 치려면은 상당히 많고 조림이 예, 많군요. 네. 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정말 입술이 부풀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못하니까요. 예. 우리 김영한 종부님. 예, 종부님 음식 뭐 있어요? 그쪽?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제 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 술이 최고야 술이. 그래 술 얘기해봐 술. 예. 술요. 근데 이제 뭐 종가에는 봉제사 접빙객에 술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술이 있고 봄에는 뭐 두견주, 여름에는 이화주, 이화주, 또 사계절은 이제 송화주. 송화주. 예, 송화주로 이제 오랫동안. 예, 그걸 빚어왔죠. 빚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세요? 직접? 제가 이제 그 송화주 기능 보유자로 기능장이 지정이 돼요? 됐어요. 오. 그러시구나. 송아주가 솔잎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솔잎하고 국화, 국화를 넣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향을. 그럼 내는 향긋하겠네요. 거죠. 예,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술 이정숙 담그시면 종부님도 술 담그시잖아요. 예, 저는 집에 가양주도 담고요. 가양주요? 가양주 집에 이제 왜 봉제사 접빈을 하기 위해서 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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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연구하는 연구하시는 술이 물 안 들어간 술. 어? 물 안 물이 안 넣고 들어가는 예. 물 안 넣고도 한 얼마 안 넣고도 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양이 발효만 적죠. 시켜서요? 그게 발효가 좀 힘들고 좀 힘듭니다. 네. 그거는 제가 공부하는 거고. 예. 그다음 이화주. 이화주. 네, 뭐 배꼽필 물에 담는다 뭐 그런 그 등등 있는 거. 예. 그대로 내 나름대로 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만드시면서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약간은 왜냐하면 저는 술을 저까지라도 만드시다 못 막 술 마시고 그런 적은 저까지라도 못하지만 예. 술을 빚기 위해서는 네. 약간이라도 맛을 봐야 좋고 나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한 방울. 우리 두 분의 남자들 맛을 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 관심이 가네요.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안동 가볼까요? 화훼마을 양진당에 다녀왔습니다. 네. 보시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안동 하회마을. 그중 대표 가옥인 양진당에도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보물 제306호이자 풍산유시의 대종택인 양진당. 세계 이양문학에서 수확한 겸암 류은용 선생의 종택이기도 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머니 여기가 풍산유 씨 종갓집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종과 양진당을 지키고 있는 안주인 이정숙 종부. 13세기 하회마을에 들어오며 처음 자리 잡은 양진당. 조선 중기에 지어진 집으로는 보기 드문 남향집이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난 후 일부는 17세기에 복원됐다고 하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이 이 좋은 터를 그냥 얻으려 했냐 이거지. 적선을 해라. 그래서 만인을 환인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강가진에 정잘 짓고 거기 밥 없는 사람 밥 주고 집 주는 금산 신발 주고 옷 주고 이렇게 3년을 하고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진당. 조선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안채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치돼 있고 여기는 안채입니다. 여자들의 공간. 예, 안채고 여기는 안채에서 안방 정침. 여기는 이제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 저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방. 아 상방. 저기는 이제 노인이 기거하는 방. 집안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공청은 종가 생활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며느리 방이거든요. 네. 그 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 문이 딱 여기 약간 미면은 바깥을 내다볼 수 있어. 그리고 요 방이고 요거는 마루 공간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노정부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기도 문을 이렇게 밀면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체로 분리된 남자들의 공간 사랑채. 저기서부터 가면 이제 문이 또 저 정도 저 안문이 또 방에서 마루로 나는 문이 저 정도 키가 됩니다. 신체호 같으신 분은 세수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다 안 합니까? 양반 가옥의 대표적 구조 양진당.
지어진 모습에서 양반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랑채 한쪽. 대문간 근처에 붙어있는 이곳은 어딜까? 언뜻 봐도 독특한 공간임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여기 소 키우는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소가이가 말입니다. 와. 옛날 자가용이죠. 지금 봐서는 이 말 먹이 주는 거 봐서는 세대라고 봐야죠. 와. 요즘 말하자면. 그리고 아, 자가용 세대였었네. 그렇죠, 세대라고 하죠. 왜냐하면 또 내가 있어야지 손님이 갖고 오셨을 때도 맬 수 있어야 되죠. 오. 그 여분도 있게. 양진당은 민족적 전통과 건축물이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돼 있기로 유명합니다. 양진당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됨을 느껴보는데요. 이렇게 된 단지가 오래된 단지예요. 와. 이게 단지가 오래된 단지예요. 이 모양 단지. 오. 오랜 세월에 힘들어하는 장독을 철사로 깨어놓으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뿌리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래왔고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뿌리 깊은 나무, 가풍의 참뜻과 전승을 토대로 한 종부의 일상. 식사 시간이 되니 본상 차림이 내어 올려지고 대종택 양진당의 기품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문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수백 년째 전해 내려오는 음식. 종부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종가의 내림 음식인데요. 신선한 제철 재료로 조리됐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손이 간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정하셨으니까 했죠.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는 내게 주어진 거는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종갓집 상차림에 더욱 중요시되는 음식 예법. 상 가운데엔 늘 장 종류가 놓여야 하는 것처럼 종부에서는 음식의 위치까지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함은 물론이고 조상에 대한 아름다운 성김이 녹아든 오직 종부만이 차릴 수 있는 양진당만의 본상을 올려봅니다. 핵가족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종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는 지키되 시대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데 대가족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이루고 살던 그때 그 시절이 가끔 그리울 뿐입니다. 옛날에 모여 살 적에는 이 마을에 산 사람만 해도 사는 주민만 해도 한 300명이 넘어요. 이 마을에 가구 수도 300가구. 지금 100가구밖에 안 되는데 지금보다 3배가 많아. 잘 차려진 한상을 보면 30년 넘게 모신 시어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 어른은 퍼버풀음을 좋아하셨고 이거 퍼버풀음이나 육말이며 뭐 이런 거 이건 또 사연지입니다. 이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팥간요. 비 올 때 옛날에 쓰던 우산택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갓집입니다. 아 이건 내가 사용했던 겁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내가 결혼할 때도 사용했고 패백 드릴 때도 사용했고 대종가의 맏며느리가 된 36년 전 어느 날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시집왔던 그날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 종부 인생 35년.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는데 아 저기 있죠. 2개나 있는데요. 예, 한번 봅시다. 저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직접 한번. 아 맛있네. 자, 이 한 보물 한번 맛 좀 보세요. 이거는 근데 무슨 술이에요? 이거는 하양주로 합니다. 술의 명인 이정숙 종부가 직접 담근 안동 전통 민속주 하양주. 찹쌀을 빚어 만든 것으로 은은한 향기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발효가 어려워요. 누르기 적게 들어가면 발효가 어렵고 누르기 많이 들어가면 발효가 쉽죠.
이것도 1리터 이런 것도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내림 음식의 꽃은 역시 술. 전통 가문을 잇기 위해 꼭 필요한 술은 종부의 손맛과 정성을 먹고 태어납니다. 찹쌀에 물을 붓고 버무리는 가양주.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많이 배웠죠. 당연히 많이 배웠죠. 뭐뭐 기억나세요? 배우신 거? 일도 일이고 서로 생활하는 거나 나는 종갓집은 아니니까 친정이 종갓집은 아니니까 그런 생활과 이것도 이 생활 종갓집의 생활과 생활 차이가 안 있습니까? 손님은 많이 치긴 쳐도 또 틀리죠. 살아가는 방법이. 알을 깨맛도 안 돼. 어떻게 눌러놓으셔서 알을 안 깨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만큼 그 하단 말 요령이 있어야 되겠지. 수많은 제사나 집안 행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세월이 빚어낸 음식, 술. 종갓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 어머님 술을 못 배우게 하셔서 배우지 말아 하셨어요. 왜 못 배우게 하노? 너무 힘든다고. 이 술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술 해놔 놓으면 참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 술만 가면 되나요? 안주 다 따라가야 되지. 그럼 그만큼 손님이 더 많이 오지. 많이 오면 정부는 자연적 번다할 수밖에 보이잖아요. 술이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만 술 배우려고는 하지 말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배워도 쉽지 않은 종부의 길. 전통을 담그는 보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게 익어라. 술도 예쁘게 해줄게. 앞으로 계획은 이 원래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내 앞으로 소원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이 그대로를 보존하고 싶고 또 우리 후손도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종부님의 고택을 봤는데 자, 일단 우리 종부들께서는 과연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거의 세계 최초 아닙니까? 최초입니다. 종부의 뇌 구조를 누가 분석해요? 뇌를 한번 열어봤어요. 우리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자, 여유만에서. 종부님들 뇌 구조 처음에는 자식. 예. 예. 일단 자식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담감,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우리 뭐 요즘에는 다 그 딸 선호가 더 강하긴 한데 우리 아드님들은 그렇죠. 더 아들 못 그게 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런 또 있으세요? 생각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드님들은 다 보셨어요? 예. 예,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이명석. 예전엔 삼남매인데요. 네. 딸 둘 낳고 아들 낳고. 아이고, 처음에 딸 낳았죠? 예. 그다음에 아들 낳았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아니요. 근데 저희는 사랑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을 세 번째 낳고 싶어서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 세 번째도 아들 못 낳았으면? 전 시댁에서는 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럼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세상이 다 변해도 네. 세상이 다 변해도 너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셔서 저는 그때 참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아이를 좀 힘들게 낳거든요. 네. 힘들게 낳는데 그런 소리 하시니까 참 서운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제가 저는 둘째 딸을 또 종가로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친정어머니 마음이 지금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김호진 종부님께서는 자제분을 어떻게 두셨어요? 형제. 형제. 예, 형제도 씁니다. 아들만 둘. 예, 예. 아유, 그리고 또 이 가람종아는 딸이 귀해요. 딸이 귀하. 네, 딸이 귀한데 또 딸 낳아도 괜찮고 이런데 이제 아들을 둘 낳아갖고 예. 사랑 많이 받으셨군요. 좋죠 뭐. 그리고 조동임 종부님. 네, 저는 아들 놓고 딸 쌍둥이 놓고 또 아들 놓으려고 딸 낳고 예. 네. 그래 딸이 중간에 셋이잖아요. 네. 그 아들 하나만 더 놓으라고 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아기를 가지니까 친정 어머니가 야야 니는 간도 크다 이렇게 야야 니는 간도 크다. 간도 크다 어째 딸 너희 놓으면 어쩌려고 그래 예. 다섯째 아기를 낳으려고 너 이래요. 예.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그래. 아들 둘, 딸 셋. 네, 우리 자, 김용환 종부님. 저는 아들 3명에 딸 2입니다. 아들 셋을 딸. 많이 낳으셨다. 이 집에 예. 이 집엔 자손이 굉장히 귀했어요. 네. 그래서 좀
사람이 일단 자손이 많아야 네. 이 집의 문을 제대로 열고 그다음에는 치산을 한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네. 외로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5명입니다. 아유 정말 알차시다. 네. 또 우리 다른 부분 좀 다른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 자, 다른 우리 부분? 예. 종부님들은 자식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그다음에 예. 남편. 아우 남편 보니까 정말 할 말 많으시죠? 오늘요 다 털어놓고 가세요. 예? 서운한 거 있고 정부님. 속상한 거 있으면. 남편이 집안일 좀 도와주고 그러시네. 요즘 남편들은 다 도와주거든요. 택도 없죠.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없어요? 예. 아 부엌에도 안 들어오세요 아예? 예, 우리 손자가 네. 작년 추석에 와서 네. 송편 만들려고 좀 이렇게 하니까 네. 부엌에 들어간 건 아니다. 남자는 그렇죠. 아니다. 예. 지금도 그런 사상을 갖고 계셔요. 네. 저는 뭐 도와달라는 거는 감히 말도 못하고 또 진정에 있을 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 예, 하늘이다. 그리고 또 항상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예, 그리고 또 뭐 시집 시댁 또 가족들은 항상 처음 만나듯 네. 대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일 돕는 거는 지금도 잘 못합니다 저희 남편. 예. 남편은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땅값이 그래, 얼마나 예. 비싼데 그. 당연히 더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종부님들이 바뀌어야 돼 남자들 정말 이렇게. 대조를 예. 엄청 잘하시니까. 자 비슷하네. 다음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있나요? 보라색으로 가보죠. 보라색. 자, 보라색. 친정. 친정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친정. 네, 네, 아, 네. 친정하면 할 말 많죠. 진정하면 할 말 많아요. 저는 농사를 아주 대량으로 하는 집을 시집을 아유, 왔어요. 그러셔, 예. 어머니 어떤 데에 와 보시면은 애들은 5이지 손님은 많지 제사도 많지 그 일 없는 집에서 이래 시집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그냥 만날 그래요. 걱정이죠. 우리 그러는데 말만 들어도 우리가 안타까워요. 예, 그랬는데 그래도 절대로 힘들다 그런 거는 친정에서는 그럼요. 안 하잖아요. 친정에 가가지고는 절대로 안 해요. 네. 출가 외인이라 하는 이제 이 네 글자에 뭐 적중하게 살았다 생각은 되는데 한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위급하다고 정갈이 왔는데 갔었어요. 예. 뛰어갔는데 위중한데도 그 이튿날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돌아와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나니까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정갈이 돌아가셨어요.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택시를 맞춰서 갔는데 예. 성주 참외의 고장이죠. 성주에서 그 안동 하회마을까지 갔는데 예. 계속 그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참았던 눈물이 많이 계속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택시 기사가 아주머니 남의 차를 타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럼 아침에 그렇게 우면 재수 없다라고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겠죠.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그거 한이 되어서 그러나 돌아가신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네 시집살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이제 친정이라는 글자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도- 우리도 나를 낳아준 네. 부모님도 있으신데 이게 막 돌아볼 시간도 없고 사실은 모든 게 시댁에 맞춰져 있어서 그 일정이. 며칠 좀 너무 계시면서 친정 어머니 엄마 아니에요. 네, 네, 엄마. 네. 그 임종 모습도 좀 지켜드리고 이랬으면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사실 자식된 도리인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얼마나 울음이 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료들은 아 고모 바보 아니야. 시집에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게 대수냐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어리석었든 어쨌든 시집에서는 그래도 문중에서나 뭐 또 시집에서나 뭐 인정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그걸로 위안을 또 스스로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또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뒤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일생. 종부의 내구조 제일 큰 부분은 뭔가요? 자, 예. 정말 종부의 내구조 중에 이게 가장 뭘까요, 내가 큰 게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가장 제사 때문에. 여부. 제사예요. 김영환 종부님, 제사 1년에 몇 번 지내세요? 제사 기제사가 13번이고요. 13번? 13번. 예. 또 이제 설, 추석, 뭐 그다음 매달 한 묘사까지 예, 여러 위수가 되죠. 네. 한 달에 한 번 꼴인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이 넘죠. 넘어요. 다 예, 15번. 제사 준비로 보내는 시간이 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도대체 이 제사 준비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를 하는가. 예. 한 3, 4일에 하루는 3, 4일에 하루요? 3, 4일에 하루. 예, 묘사 가을 되면 묘사 지내야죠. 네. 설 준비, 추석 준비 뭐 이렇게 차례 준비하는 게 2, 3일씩 걸리니까 네. 장 봐서 다듬고 그렇게 하는 게 그 그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사 지낼 때 그 가족 친지분이 한 몇 분 정도 모이시는 거예요? 한 번 제사? 이제 요즘은 옛날보다는 재간이 많이 줄었어요. 예. 이제 한 7, 80명 정도. 7, 80명이요? 이게 줄어든 게 그거예요? 예. 더 많은- 옛날에는 원래는 뭐 더- 이렇게 설 때가 없었죠. 재관이 참사를 할 때. 네. 그러면은 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비용도 그 제수 비용이라면 그것도 만만치 네. 않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예. 예. 굳이 평균을 내자면 한 번에 어느 정도 들까요? 그래서 평균을 기제사 경우에는 한 3, 40만 원 정도. 네. 또 그 차사나 이럴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가죠. 아마 제사에 죄송합니다. 관련된 얘기는 아니 진짜 저희가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다 그럼요. 모자랄 거라는 아이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고산서원에서는 사실 봄이 되면 춘향제를 지내신다고 하는데 네. 그날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장성군 진원면 고산마을에 세운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인 고산서원에 찾아갔는데요. 고산서원은 선비들이 모여 옛 성현을 제사하고 제자를 교육하던 사설기관입니다. 약 7,500제곱미터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 선생이 학문을 닫고 연구한 곳으로 그를 기념하기 위해 문인 후학들이 1924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은 여자들이 하루가 걸리네. 노사종과 박정자 종부는 매년 봄, 가을에 특별한 제사 준비를 하는데요. 봄에 지낸 것은 춘향제, 가을에 지낸 것은 추향제. 수천 년 동안 마을의 중심에서 섬김의 아름다운 자세를 몸소 보였던 사람이 바로 종가의 종부입니다. 조상과 부모, 남편과 자식에 대한 섬김은 물론 마을과 가문을 찾는 손님에 대한 섬김까지. 대파. 내가 가만히 있어라. 이놈을 제가 넣은 거지. 종부의 섬김은 음식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데요. 보통 춘향제 때는 손님이 한 7, 80명 오시거든. 많이 오시면 100명.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음식은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만들어 놓거든요. 처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양. 하지만 세월의 힘일까 이제는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박정자 종부는 제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나무를 비추게 둡니다. 남편은 군대 가고 없고 나 혼자 부엌에서 일을 하면 어른들은 상도 얼마나 여러 개 놓는다고 끈이 때문 식사 때문 할아버지 상 따로 놔야지 시어머니 상 따로 놔야지 일꾼상 놔야지 또 집안에 뭔 애기들 오면 애기들 상 놔야지. 남편 없이 홀로 부엌을 지키며 여러 번 상을 차려야 했던 그 시간마저도 이제는 아련한데요. 서원에 손님들이 오시면 직접 내가 만든 청주, 요 죽순나물, 청국장 내가 직접 만든 청국장 그게 유명해서 손님들을 그렇게 대접했거든. 그래서 향이 좋고 목 넘김이 좋은 가양주를 빚는 일 역시 매년 박정자 종부가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제사를 위해 준비한 음식 재료들 가운데 종갓집 종부의 푸근한 인심 또한 느껴집니다. 부엌에서 이런 분들 나눠주려고 그려놓지. 노사종가 제사상에는 생고기 말고도 특별한 것이 하나도 올라가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길게 잘라 말린 소고기 육포입니다. 요래 낮에 이렇게 길어. 우리가 뜬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술하고 포 뜨고 춘향제 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공들여 정성으로 말린다고 합니다. 그냥 생 고기를 포 떠서 양념도 않고 소금만 쳐서 말려. 여기는 옛날 법이지. 이게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지. 그걸 안 하려면 뭐 합동지사 지내보고. 그지? 우리는 12번 제사도 합동 안 해. 그냥 각자 지내. 힘드시겠어요? 힘들어. 1년 내내 그게 제사만 지내. 대처. 집마대로 12번 지내제. 아이고. 또 서원 제사 2번 지내제. 시제 모시제. 그런 게 맨 지사만 지냈지. 종부는 다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노사종가에서는 모든 요리를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매운 연기 앞에서도 약해질 수 없는 게 종부가 아닐까요? 울지 말어. 매워요, 어머니. 매웠지. 매워서 울고 매웠다 핑계대고 서러워서 울고. 뭐가 그렇게 서러우셨어요? 서럽지. 맨날 일만 하려니까. 단련이 된 건지 이제는 매운 연기 앞에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서러웠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박정자 종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 지낼 준비를 하는 동안 종부의 손길이 닿는 곳은 음식뿐이 아닌데요. 반가운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창살 하나하나까지도 세월의 노고가 담긴 손길이 스칩니다. 해년마다 이것도 끄면 다시 내가 다 빨아다 끓여야 돼. 아. 이게 이런 옷까지 저 방에 이불까지도 전부 깨끗이 다 해야 돼. 내가 내 손이 안 가면 안 돼. 21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종부로 살아온 지 52년. 그녀는 처음 시집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옛날에는 여름 제사가 한 달에 3번 들 때도 있거든. 그리고 여름에는 젊었을 때는 잠이 오잖아 막. 12시 넘어서 지내. 자정으로 지내고 제사상은 딱 치내면 닭이 울어. 그래야 제사가 끝나. 옛날은. 이게 젊은 시절에는 잠이 오고 죽겠지. 지금이야 이제 단련이 돼서 괜찮지만은 젊었을 때는 진짜 죽겠더라고. 그냥 제사만 돌아오면 잠 오고 무섭고.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을 보며 설렌 마음을 느낄 새도 없이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봄날. 하지만 이젠 꽃향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좋다. 매화 향기. 눈 속에 피는 매화 향기. 눈은 어제까지 왔는데 오늘은 봄 같으네. 술 보니까. 아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요. 손님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다 가도록 하고 싶은 게 종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따숩도 안 해. 불 뗐어도. 왜 그래? 항상 하는 일이지만은 참 예순에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 하고 있어 지금 깨끗이. 우리 내자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나 것도 아니고 전부 이것이 안 사람들 일이여. 그래서 이게 짠하지. 휘영청 밝은 달이 종부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날이 밝고 춘향제 당일 하나 둘 유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왜? 아이고. 오메. 보세요. 어찌 혼자 오셨어? 인사하자. 우리 인사하자 오시고. 뭐 어떻게 오셨어? 나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별나 춥네. 예. 예. 손님들은 가장 먼저 종부를 찾아 인사합니다. 그 어느 하나 종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에 그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서원 제사인 춘향제는 문중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닌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공부한 선비인 유림들이 모여서 지내는 제사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서원 제사상에는 생음식을 올리는 게 특징인데요. 집내자가 의식의 순서를 적은 홀기를 부르는 것으로 제례가 시작됩니다. 고산서원의 노사 기정진 선생과 그의 제자 8명을 사당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종부의 일은 끝나지 않는데요. 옛날에 여자들은 제사 지낸 뒤 갑옷도 안 했거든. 지금인 게 가서 구경도 오고 그런 뒤 더구나 종부는 그런 데 가서 보들 안에 음식 준비만 하지. 시간이 빚어낸 종부의 손맛은 그 깊은 만큼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노사종과의 전통이 담긴 내림 음식인 붕어찜과 청국장은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인데요. 상위에 오르면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종가의 격에 어울리는 상차림은 종부의 손길에서 탄생됩니다. 음식도 그분의 어떤 그 맛이 그 아주 뭐 6대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점심을 먹어보면 다른 어떤 그런 거 집에 가서 점심 먹는 것보다 다르게 좀 종부 어떤 그 손맛이 다른 그런 거 맛이 있는 집안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손님 접대까지 마쳤음에도 박정자 종부는 여전히 분주한데요. 또 동네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 다섯 또 나왔네요. 종부의 노고 끝에 올해 춘향제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시원하지. 근데 6개월만 있으면 또 제사가 돌아온 게 그냥 시원한지도 몰라. 그냥 일상 하는 일이려니 그러고 하지. 종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특별한 종가가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소실된 후 옛 모습을 되찾은 온계종가의 300당. 제 손으로 문중의 전통을 일으켜 세운 진성희 씨 온계종가 17대 종선 내외를 만났는데요. 300당이라 불리는 온계종택은 퇴계 이황의 중형, 온계 이해의 종택입니다. 또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이흰화 의병장의 생가이기도 한데요. 구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라는 이유로 일제가 불태웠던 옹계선생 구태. 무수한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예터에 복원됐습니다. 지난 7년간 직접 발로 뛰며 종택 복원에 힘썼던 종선 내외. 은퇴할 나이에 이렇게 완공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죠. 온계 이해의 동생인 퇴계 이황이 어머니와 함께 거처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300당. 유서 깊은 종택이 되살아나자 문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것은 물론입니다. 바깥 어른들이 오시면은 이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공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300당 복원. 종택 소실의 정황이 담긴 역사적 증거이자 꼬박 7년 만에 이룩한 복원 작업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을미 의병 당시 한 1년간의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 고증을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종택이 불탔다는 게 고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종택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남아있던 전통 설계도를 토대로 본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 했던 후손들.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되찾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터가 1000평이었지만은 전부 농지로 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상 300평밖에 대지로 전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도에 의한 건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마침 뒷산을 저희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평 전용을 받아서 500평은 그 과정이
현행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의 구심점인 종택이 복원되자 흩어졌던 종가의 전통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을 반쪽 종부라 생각하는 류명석 종부는 종가의 전통을 잇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집안 곳곳 종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을 한번 나봉에 불을 지피면 저희는 그 벽을 전부 그 1200도로 구운 황토 흙벽돌로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기가 한 3, 4일이 지나도 방이 정말 훈훈하고 뜨뜻한 거예요. 종가의 얼이 고스란히 담긴 종택은 스스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어렵게 복원한 종택인 만큼 그 책임감이 더욱 막중합니다. 이 조상님들이 사시던 터를 이 집을 제대로 복원했는지가 참 걱정스럽고 또 앞으로 자손 대대로 내려갈 집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참 저희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우리 종부님들 지금 7분 모셨는데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정말 다시 종부로 태어나고 싶은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 손을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종부로 태어나고 싶다. 하나, 둘, 셋. 한 분. 한 분 계세요. 예. 두 분. 세 왜 분. 저기 조동영 종부님 왜 이렇게 아니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정말 자. 바로 드셔야 돼요. 본인의 생각. 예.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종부로 태어나고 싶다. 하나, 둘, 셋. 아니 왜 그러세요? 예, 그냥 왜요? 집안 어른이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 진솔하게 합니다. 그런 예. 거 없습니다. 우리 그 안 드신 분들 생각을 좀 우리 박정대 종부님은 많이 힘드셨어요? 전혀 안 드셨고 미동도 없으셨어요. 예. 난안 아니. 안 하고 너무 단호하게. 우리 그래도 뭐 너무 망설임도 없이도 종부가 네. 되겠다 하셨던. 예. 저는 이렇게 종부로 살아왔는 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네. 존재감도 있고 예.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올 때 문중에서 예. 문중에서 다 폐물을 하고 뭐 예식장도 다 이렇게 해서 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문중 어른들한테 정말 이렇게 너무나 종부라 어떤 대우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더 오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생은 아닙니다. 네. 마음먹기 달렸거든요. 그래요. 일체의 심조인데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한 분만 더 그래서 여쭤볼게요. 네. 우리 김영한 종부님. 네. 제가 정말 대충 짐작은 가지만 어떻게 다시 태어난 저는 예. 안 갈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예. 그래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는 제 존재가 그 문중이나 이 대소가를 위해서 제가 존재가 필요하지. 그렇죠. 제 자신은 거의 없는 상태나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종부님 지금 어르신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제는 뭐 저 간이 커졌죠. 간이 예, 간이 많이 커졌지. 왜냐면 김영한 종부님은 할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말 솔직하게 다. 이제 뭐 야단 치셔도 할 수 없고 야단 맞을 각오하고 예,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집안 어른께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방송 보고 계시니까. 어르신께. 어르신 분들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뭐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또 결혼할 우리 미혼 여성들 가운데 종부가 또 어쩔 수 없이 돼야 되고, 되는 돼야 그리고 되는 또 분도 선택하는 있고, 거니까 되고 싶은 있고. 분들도 분명히 그렇죠. 계시고. 그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요즘은요. 그럼요. 세상이 많이 그럼,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종부로서 정말 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종부들께 또 종부로 들어올 우리 많은 며느리들께 어떤 얘기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우리 김호준 종부님께서 오늘 내 것을 지키면서 네. 내 뿌리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래 살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고 네. 또 앞으로 이 전통 문화가 계승 발전이 돼서 네. 뭐 오래오래 이어나갔으면 이어져야죠. 좋겠어요. 예. 우리 김영환 종부님께서도 끝으로 뭐 무슨 말씀 있으세요? 예, 우리 며느리는 그 우리 전통 문화, 우리 집만의 어떤 특유의 문화도 잘 지켜나가고 또 그 겸손하고 또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중에 구심점이 돼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또 너무 많이 참고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네. 예. 오늘 그 대한민국 종부 7분을 모셨는데 네. 사실은 이 한 분 한 분의 그 살아온 인생이 1시간으로도 다 모자랍니다. 힘들죠. 담아내기가. 예. 예, 오늘 그래서 7분과 조금 제한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대한민국 종부의 삶을 또 돌아본 시간이었으면서 우리 또 고유의 문화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네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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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